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이죠. 오늘은 과학의 날이고요. 어제는 4월 20일 고구 장애인 날하고 고구인데요. 어제는 전주 교육이 있어갖고 아침 일찍 오송역 가갖고 KTX 타고 교육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46번째 출근길에 만나요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꽃이 다 지고요. 아파트 안에도 파릇파릇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요. 파릇파릇한 그 녹색이라고 해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파리가 아주 아침 기분을 좋게 싱그럽게 합니다. 오늘은요 어제 방송도 못 해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거, 어제 방송이라고 준비했던 것 중에서 우선 그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이 밴드의 그 김주영님이 항상 올려주시거든요. 좋은 글이랑 그 날씨라든지 띠별 그 운세 이런 거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좋은 글 중에서 준비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눈뜨짐에 감사하며 해피하게, 이렇게 있네요. 눈뜨짐에 감사하며 해피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상처 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셨네요.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 그 1월에 신곡 발표했죠. 여자여 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갈 테면 가라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다 좋은 노래더라고요. 요거 각자 그 의미는 있는데요. 저는 최고 그 다행입니다를 최고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좋은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행복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오늘은 당신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신이 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예쁜 입술로 말을 할 때 모든 이에게 한박 웃음을 전해주고, 오늘은 당신이 귀로 듣는 것보다 모두 기쁨 넘치고 기분 좋은 하루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나의 입술로, 관심은 나의 눈으로, 봉사는 나의 손으로, 정직은 나의 얼굴로, 친절은 나의 목소리로, 사랑은 나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요거는 운을 상승시키는 9가지 습관은 요거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네요. 그러면 다음은 문 대통령이 그 오늘의 뉴스에 문 대통령이 개혁은 검경 입장 떠나 국민을 위한 것, 입법도 그러해야,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지금 그 검수한 바 그 추진은 민주당에서 이게 국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네요. 입법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영돼 갖고 민주당에서 하는 건지
무시하고 문 대통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입법을 하는 건지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요. 2년 만에 돌아온 일상에 자영업자 환호. 오랜만에 새벽까지 강남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갖고 택시 잡기도 어렵고 있습니다. 저도 해제하는 날 만날이 있어갖고 갔더니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동안 회식 못 오신 분들 여러 명이 와갖고서는요, 한 10명 넘게도 와서 회식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두기에 사고가 감소돼 갖고서는요, 차보험 4년 만에 흑자 전환됐다 했죠. 5개 회사가 그 1.2에서 1.4% 자동차 보험료 할인해 주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 것 같으네요. 4월 21일 날이 최종이, 잠깐만요, 최종이 어디다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4월 21일 날이 5번째로 그 할인 들어가는 업체랑 몇 프로인가 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오늘 그 21일 날 1.3% 적용 예상 시일이네요. 벌써 삼성화재 1.2% 4월 11일, 현대해상 1.2% 4월 13일, DB손해보험 1.3% 4월 16일, KB손해보험이 최고 많은데요. 1.4%인데 4월 11일부터 시행 됐을 거예요. 오늘이 메리츠 화재 1.3% 최종 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해주는 날이네요. 그래서 저도 제 아는 분도 29일날 5월 3일인데 요 21일 지나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루를 여는 지혜는요,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다, 이렇게 딕 버메일이 말씀하셨네요.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다고요. 다음 소식은요, 좋은 미담 알려드렸습니다. 그 개그맨 양세형이 37살인데요. 형제가 그 개그맨이죠. 개그맨 양세형이 식당에서 음식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는 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세형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일행과 함께 방문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옆좌석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노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의 아들이 먼저 기도가 막혔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인 하임 리법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식당 측은 119에 구급신고를 했다. 이때 양세형이 하임 리법을 다시 시도했고 양세형의 조치에 노인은 곧 기력을 차렸다. 이에 식당 측은 신고를 취소하고 양세형은 처치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임 리어법이네요. 응급처치. 양세형이 아들이 했는데도 안 돼갖고 다시 양세형이 했는데 좋아졌네요. 양세형은 SBS 예능 집사부 일체에 출연해 심폐소생술과 하임 리어법의 응급처치법을 배운 바 있다. 소방당국은 17일 오후 5시 5분께 식당으로부터 손님이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못 쉰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가 7분께 상태가 괜찮아졌다며 신고 취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식당 매니저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호흡곤란을 겪은 할머님과 가족은 10년도 넘는 단골이라며 양세형 씨가 나서서 능숙하게 할머니에게 처치하시는데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양세형 소속사 측은 양세형이 입장을 밝힐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어서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양세형은 2003년 SBS 7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고요.
집사부 일체를 비롯해 MBC 구해줘 홈즈 전지적 참견 등에서 출연 중이네요.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다음은요, 요것도 조금 길은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은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 합니다. 종종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내가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럴 때 사고가 날 경우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레카인데요. 정신 차려보면 레카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운전자다 대부분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사설 레카에 갈고리가 걸리는 순간 5에서 60만원은 기본으로 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무료 견인인데다가 안전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1588-2504로 전화하셔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1588-2504입니다. 사설 레카들이 고속도로에 많이 있죠. 사설 레카들이 가면은요, 5에서 한 60만원은 바가지 쓰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참고하셔갖고 이용하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저도 차를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상이 있어갖고 견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때 사설 레카를 했더니요, 가까운 카센터나 이 공장으로 가야죠. 거기에서 이 레카들이, 사설 레카들이 카센터에서 그 수리비에 얼마를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저는 이게 오래됐거든요. 한 5, 6년 넘게 된 것 같은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걸 그냥 다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교통법규 한 번씩은 위반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는 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부주의에 실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벌금은 누적이 되고 40점이 넘으면은 면허정지에 당한다고 합니다. 면허정지가 40점 넘으면 됩니다. 이것이 1년 누적되어 121점이 넘을 경우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121점을 넘으면 면허 취소 처분됩니다. 이렇듯 벌점 관리는 운전자라면 필수인데요, 면허증이 있다면 무조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년간 안전 운전을 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주어지며 이는 벌점을 차감시켜 주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면허증 갖고 지구대 가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진주 내려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진주 그 역 옆에 있는 그 지구대 가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요거 꼭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그 벌점이 다 있죠. 중앙선 불법 그 유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몇 점 그 점수가 다 있으니까 면허 정지당한다든지 요거를 해 놓으면은요 1년에 10점 차감해 주니까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점 40점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면허 정지가 되고요, 1년 이내에
누적 121점 이상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검사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시행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요. 6개월간 유예기를 거쳐 이번 달이 됐네요. 2024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시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처분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과태료가요, 검사를 안 했을 경우 최고 과태료가 115일 경과일 때 기존의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 시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요. 여기서 유효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검사일 그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은 검사일이 찍히죠. 앞뒤로 한 달간입니다. 한 달 전에도 받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한 달 후 이내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은 기존은 2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그 4월 14일부터 과태료가 상향되네요. 그리고 30일 초과됐죠.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기존 1만원이었는데요. 2만원으로 상향되네요. 2만원으로. 다 100%씩 상향되네요. 요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의 그 날짜에 앞 한 달 전에도 받을 수 있고요. 한 달 전 이내에 받을 수 있고요. 그 날짜 후로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경과되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요. 검사를 이행 안하고 1년 이상 경과되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후 30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효기간 그 날짜 앞뒤로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 자동차 자기가 받은 검사 받은 자동차 공업사나요?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인가요? 거기서 연락 오죠?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다음 소식은요, 조선 빅3가 어딘가요? 대우조선, 우리나라 조선 빅3가 어딘가요? 23조 규모 카타르발 LNG선 수주 본격화됐네요. 카타르 프로젝트 첫 용선 계약 체결, 국내 조선사 수주 기대감 커져. 조선 3사 2020년 카타르 에너지와 LNG 운반선 100척 건조 슬롯 계약, 올해 16척 수주 본계약 체결할 듯 이렇게 나왔네요. 대우조선해양, 이게 조선 3사가 어딘가 모르겠네요. 다음은 또 연예인 소식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그맨 김준호가 개그우먼 김지민과 이제
그동안 사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준호가 김지민을 오랫동안 짝사랑했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방송된 SBS 미우누리 새끼 미우새에서 김준호는 동료 개그우먼 김지민과 사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탁재훈은 향초 선물 받았을 때 아니라며라 했고, 김준호는 그때는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정도였다고. 최근에 사귀자고 했다며 썸도 아니고 내가 1,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좋아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김종국은 앙금 하수도 그것 때문에 한 거냐고 했고, 김준호는 뱃살도 빼고 젊어져야겠더라고 수줍게 말했다. 김지민이 어떤 면에 반했냐고 하더냐 라는 질문에 김준호는 인생을 끝까지 같이 갈 코드가 맞다라고 했다. 이상민과 김종국은 김지민이 좋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한편 미우새는 엄마가 화자가 되어 자식의 일상을 관찰하고 육아일기라는 장치를 통해 순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되네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 저도 이 미우새를 자주 보거든요. 다음은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여러분 혹시 경차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요즘엔 경차를 새깐 차로 한 대씩 가지고 계신 가정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차가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데요. 경차는 혜택이 참 많죠. 기본적으로 톨비와 주차비를 반값에 누릴 수 있어 서민들이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나오는 경차들은 중형차 못지않게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경차를 타면 꼭 받아야 하는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이거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 작년 2021년까지만 해도 원래는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줬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는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10만원 올랐네요. 연간. 대개 그런 분들 많죠. 하나의 SUV가 있다든지요. 차가 2대, 식구가 여러 명이면 차가 2대 이상 있는 분들은 여러 명 탈 수 있는 무슨 카니발이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혼자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 경차를 이용해 갖고, 어떤 분은 그냥 출퇴근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은 경차들은 뭐 유지비도 적게 들고요.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갖고 좋죠.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20만원에서 30만원 올라갔네요. 집에 경차가 있는 신청 방법은요, 집에 경차가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꼭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경차라는 건 1000cc 미만입니다.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영 승용차 한 대 또는 경영 승합차 한 대 또는 경영 승합차를 각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차 승용차, 경영 승용차 한 대 또는 경영 승합차 한 대 또는 경영 승합차 이렇게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세대 1세대 1경차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캐스퍼, 모닝, 레이, TG, 마티즈, 스파이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경차와 일반 승합차 또는 경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가능합니다. 다른 차량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가구원 전원 기준 경차 한 대만 보유하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경차가 하나만 있으면은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072만입니다. 여기에 나온 예를 들은 거 보면은요, 캐스퍼요? 캐스퍼가 어디 차량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차량에 캐스퍼가 있습니까? 모닝, 레이 이런 건 우리나라 거죠? 티지요? 티지도 이게 어디죠? 마티즈 스파크 이런 건 아닌데요.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캐스퍼라든지요, 티지가 어느 차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유료 그 구매 카드, 유료 구매 카드도 발급할 수가 있네요. 1인 1개 카드로 한 개의 카드 사용하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있습니다. 방문해서 하든지요,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해갖고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유료 구매 카드를 1인 1카드 카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제외는요, 단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가보조금 수의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1세대 1경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라도 유가보조금 수의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안되네요. 유가보조금 수의 대상자, 요즘 그 장애인이 유가보조금 수의 대상자가 되나요? 전에는 저도 그 신한카드로 해갖고서는요, 이 유가보조금 그 수의 대상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 정부가 생기면서 출퇴근용으로 하는 사람들 그때가 한 달에 몇 리터인가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지원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없애갖고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다음은 환급 기준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료 구매 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 16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참고로 LPG는 유류세 요래 일시적 인하로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 환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뉴스에 나온 거를 인쇄해 갖고 와갖고 읽어 드리는데요, 이게 기사를요, 이게 어렵게 썼네요. 위에도 보면은 뭐 충족했다고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다고 해도 지원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기사를 충족했다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LPG는 리터당 160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61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됐네요. 이게 기사 쓰면서 정정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0만원이 되네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카드를 발급해 갖고 아까 그랬죠,
롯데 신한 그 현대카드인가요? 발급 받아갖고 인터넷에서 봤던지 전화하던지 방문해갖고 카드를 받아갖고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되네요. 원래는 20만원까지 환급해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더 올랐다는 거죠. 경차만 해주네요. 전에는 그 장애사도 해줬었는데 최대 30만원이고 주유하거나 그 충전할 때요 금액이 얼마씩 이렇게 할인되네요. 중요한 건 유료 구매 카드는 내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료 구매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 운영하는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1인 1개 카드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경차 소유자의 유료 구매 카드를 타인이 부정 사용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진된다고 하니 절대로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최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정 사용했을 때 40% 가산세가 할인받은 것도 도로 내놓아야 되고요. 40% 가산세가 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제가 그 손흥민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러면은요 손흥민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37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죠. 그 소식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호날두와 그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출산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맨유와 전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 등 축구계에 애도의 뜻을 밝혔다. 호날두와 로드리게스는 19일 SNS를 통해 쌍둥이 출산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인화성이네요. 다행히 다른 딸은 무사히 태어나 세상의 빛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 남자 여자애를 출산하다가 딸은 무사히 출산 잘 됐고요. 쌍둥이 중 아들이 정상적인 출산이 안 된 것 같으네요. 그래갖고 사망한 것 같으네요. 호날두와 조지나는 SNS를 통해 모든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며 우리 아들 너는 우리 천사다.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적었네요. 그리고 맨유 구단은요 SNS를 통해 호날두 당신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라며 호날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힘을 보낸다고 애도했다. 마커스 레시포드 등 맨유 동료들도 애도 대회에 합류했다. 전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 구단도 홈페이지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는 사랑하는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 아이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우리 모든 사랑과 애정을 보낸다고 전했다. 그리고 영국 데일리 메일은 쌍둥이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호날두 소식에 유명 인사와 스포츠 스타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호날두와 가족들을 향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날두와 조지나는 지난 2017년부터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커플로 임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10월 쌍둥이 임신 사실을 발표하며 축구 팬들이 축하를 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여러분도 기뻐하실 그 손흥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30살이네요. 지금 토트넘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토트넘에서 얼마 전에 해트릭도 했죠. 해트트릭도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30살 토트넘
손흥민이 의상이 날로 높아져만 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0개 구단에서 모두 선발로 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미러는 14일 한국시간 14일로요. 손흥민은 지난 10일 에스턴 빌라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 그 경기 스타였다. 프리미어 리그 모든 팀에서 선발로 뛸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그의 활약은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승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선발로 뛸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올 시즌 손흥민 활약상은 엄청나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6골 1도움의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17골 6도움을 기록해 무하마드 살라 리버풀 소속이네요. 20골에 이어 리그 득점 2위를 차지했다. 득점과 도움을 더한 공격 포인트에서도 살라에 이은 리그 2위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을 본 토트넘 출신 데런 벤트가 혀를 내둘렀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 유니폼을 입었다면 사디오 마네보다도 먼저 선발로 나설 것임을 확신했다. 벤트는 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의 어떤 팀에서든 선발로 나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일한 예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마네를 앞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벤트는 사실 몇 시즌 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마네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가 기준이라면 마네는 다소 부진한 반면 손흥민은 항상 출전한다. 그리고 골을 넣고 골을 만든다. 어느 쪽 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벤트는 이어 내 생각에 왼쪽 측면 자리면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다고 본다. 왼쪽 측면요. 맨체스터 시티도 포함한다. 손흥민은 언제나 우협적인 득점 찬스를 노리고 있으며 똑똑해서 매 시즌 꾸준히 골을 넣는다고 극찬했다. 그렇죠. 손흥민은 이제 여러분도 그 축구 선수들 하는 거 보면은요, 오른발만 쓰고 왼발은 못 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 다 쓰죠. 그런 선수가 왜 유리하냐면은요, 오른발 선수는 그 골대로 향해 갖고 있을 때 자기 위치가 그 오른발로 슛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때도 있죠. 왼쪽에 골이 있다든지요. 왼쪽에 참 공이 있다든지 하면은 오른발 제비들은 왼발로 못 차면은 그 자세를 바꾸야죠. 오른발로 찰 수 있게끔 이동해 갖고. 그런데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는 볼이 왼쪽에 있더라도 자세를 안 바꾸고 바로 슛을 쓰니까 그만큼 유리하죠. 그리고 수비 선수들도요, 이 사람이 오른발 제비면은 그쪽으로 치고 드리블하고 그쪽으로 슛을 하니까 그쪽만 막으면 되는데, 왼발까지 같이 양발을 쓰는 선수라면은요, 수비 선수도 막기가 쉽진 않죠. 손흥민이 잘하고 있어서 아주 대단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많이 했는데 실패한 선수도 많고요. 저는 기대했던 선수가 실패한 경우가 있어갖고 안타까웠었는데, 그리고 다시 더 그 미러가 얘기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러는 손흥민은 이미 지난 시즌 29경기보다 더 빨리 정규리그 최다골 타이를 이룬 것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다.
팀 동료 해리케인과 해리케인이 더 어리네요. 해리케인은 29살이고 손흥민은 30살이네요. 치명적인 듀오를 형성하고 있다며 상대 선수를 지치는 엄청난 스피드와 인상적인 드리블 기술을 갖고 있다. 팀의 4위를 진입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그의 동료들을 위해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호평했다. 케인이 손흥민보다 나이 어린 줄 알았더니요, 손흥민도 어느덧 30세가 됐고 케인은 29이네요. 이게 재계약이 언제쯤 되는지요, 토트넘에 또 계속 남아있을지, 재계약 때는 얼마나 연봉을 받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이렇다 보면은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다른 팀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재계약 때는 연봉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100매덕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따져보세요. 365일이니까 하루에 3천만원인가요? 100억만 따진다 하더라도 365일이면은 그렇게 되나요? 하루에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한 달에 10억 정도 따지면은요, 열흘이면 3억. 그렇죠? 하루에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그만큼 제가 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아버지가 유소년 축구 감독이죠. 감독이면서 손흥민한테 하루에 1000개